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라이더 유니온과 조국혁신당 정책 협약 내용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라이더 유니온이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본질임을 확인하고 전통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형 노동자도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헌법 제32조를 개정한다. 여기서 비정형은 시간, 장소 등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를 말하는 거고요.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거라고 합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법 중에 최상위 법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헌법은 개정이 쉽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개정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의견이 많이 갈릴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자유롭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부업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은 아닐 거예요. 이게 근로자가 된다고 하면 플랫폼의 관리 감독이 정당화되는 건데 플랫폼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라고 가만히 둘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근로자가 된다면 로드러너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라이더를 통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드러너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로드러너 제주에서 시작해서 전국 도입 예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철회했어요. 이걸 라이더의 의견을 듣고 추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땐 그냥 그럴싸하게 라이더 달래기용으로 너희 얘기 들어보니 반발이 심하네. 이건 당장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만큼 너희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어. 이번 로드러너 연기 그걸로 증명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플랫폼들 상황 안 좋잖아요. 민주당은 배달 수수료 관련 법안 제출했고 국민의힘도 이점 업체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요. 뭐 처리한 다음이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라이더 유니온과 협약하고 언론도 소비자도 여론이 안 좋으니 지금은 잠깐 숨죽이는 타임 갖는 거지. 걔들이 뭐 어디 라이더 눈치 보던 애들인가요? 눈치 봤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났을 거예요. 그리고 로드러너가 지금 배민에 좀 위험한 게 타다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게 관리감독 근무시간 대기장소였어요. 배민도 어플로 배달 업무하고 있죠. 로드러너가 시간별로 신청해서 일하는 거니 근무시간 정해지는 거고요. 대기장소가 제가 로드러너는 안 해봤는데 커넥터는 주문 많은 지역을 색으로 구분해서 라이더가 볼 수 있게 했거든요. 저는 이거 라이더를 주문 많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법원에서 유도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해주면 그땐 타다처럼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가 인정이 되면 어플 사용료로 독일 보내려고 꼼수 부리다가 사대보험이나 주유수당, 퇴직금 등으로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어서 아마 짱구 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형 노동은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전통적인 공장제 근로 제공 방식을 전제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한다. 이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회사에 맞춰진 법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환경에 맞게끔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1-3 일감 배분, 운임 결정 등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 이하 알고리즘을 취업 규칙으로 간주하고 근로감독의 대상으로 정한다. 저희는 지금 플랫폼 약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플랫폼들이 처음엔 약관 변경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통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취업 규칙이 되면 대표자가 함부로 못 바꿔요. 더욱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정도로 바꾸기 어려운 건데 거기에 배차 관련 모든 알고리즘을 근로감독의 대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배달 라이더 산업안전보고법 전면 적용 및 중대재해 인정. 2-1 플랫폼 알고리즘을 산업안전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배달 라이더에게 전면 적용한다. 이건 라이더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 미션, 배차 수락 시간 단축, 원하는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주행을 유도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주행을 유도하고 배차 수락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주행 중 폰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 저는 이거 위험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라이더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하다 사고 나면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알고리즘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 미션, 배차 시간 단축으로 사고가 나면 저는 이거 플랫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등급 미션, 배차 시간 단축 외에도 알고리즘이 라이더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거 모두 중대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알고리즘에 의한 사고인지 개인 욕심에 의한 사고인지 어떻게 구분할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3. 최저보수제를 비롯한 배달 라이더의 안전운임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 3- 생활물류서비스안전발전법 상에 플랫폼 사업자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유상보험과 안전교육 의무 적용, 명의도용 예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한다는 내용은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유상보험, 저는 이 부분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주장했던 부분인데 오토바이, 차, 자전거, 킥보드 모두 차대 번호라는 게 있고 그 차대 번호로 유상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도보의 경우도 사람에게 유상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익을 취한다면 보험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명의 도용은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제 도입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민간 증명서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추천하시더라고요. 인증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도 해야 하지만 은행 등 민감한 곳에서도 사용되다 보니 저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2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유비 등 배달 비용을 고려한 적정 배달료 또는 최저 보수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건 이미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한 내용인데 최저 보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건 빠르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번 라이와 조국혁신당 협약 내용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일단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복지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플랫폼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법을 신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카테고리에 묶고 이 법을 개정하기엔 너무 많은 변경이 있어야 해서 어려움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약관을 취업규칙으로 바꿔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리즘을 감독하는 건 대찬성이고요. 중대재해를 적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등급, 미션, 배차 수락시간 등 안전에 관련된 건 플랫폼에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외에 모든 운송수단 유상보험과 명의도용, 최저보수 보장도 모두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협약이라는 게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 건 아니라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배달 라이더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정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배달 라이더에 관심 가져주신 조국혁신당에 감사 인사드리고요. 라이더 유니온 구교연 지부장님과 조합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